그 영장 청구서를 이번에 보니까요, 경호원들을 깡패라고 했다고, 경호 깡패라고 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다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깡패라는 말은 그냥 쓰는 말입니다. 깡패, 법적 근거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 이걸 깡패라 그러는 거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얘기했죠. 깡패라 그럽니다. 깡패, 범죄자를 그냥 깡패. 깡패들, 경호 깡패라고 얘기한 게 뭐가 잘못됐어요? 왜 그럼 나도 잡아놨지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잡아주세요. 깡패라고 얘기한 게 잘못됐으면. 왜? 저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깡패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깡패만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가짜 깡패이기 때문에, 그리고 훌륭하신 경호원 분들이기 때문에 깡패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법률상 근거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바로 깡패 새끼들이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저렇게 얘기하면서 검수원복 시행령 지킬 거다, 뭐 우리가 다 법 집행 공정하게 하는데 왜 수사를 못하게 하냐 하는 게 검수원복 시행령, 뭐 제가 이 용어도 싫지만 검수원복 시행령 지킬 거다 하면서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그러면 엄정하게 법에 따라서, 법의 근거에서 한번 이 사건을 한번 지시를 하세요. 그냥 무슨 말도 안 되게 문재인하고 뭐 하나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 엄한 국민들 잡아넣지 말고 실제 이게 정말로 법률상 무슨 범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건 경호 깡패 새끼들이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청구를 하든가 뭘 하세요. 어떻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정말. 한동훈 정신 차리세요. 정신. 지금 이 영장 청구가 정말 한동훈의 지시 없이 이루어졌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 짓을 언제부터 했느냐. 자, 최재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 얘기에 대해서 최재성이 헌재 판결에 토단 한동훈 법치 깡패냐 하면서 또 깡패 논란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 최재성은 뭐 어떤 인간이냐 도대체. 최재성은요, 자, 문재인 사저 경호구역 확장, 그러니까 법률상 근거 없이도 경호구역을 확장해서 문재인 집 앞에서 집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초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 얘기를 듣고 대통령 경호처 그리고 양산경찰서가 경호구역을 확장함으로써 집회를 못하게 해버렸어요. 사실 최재성의 말대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최재성이 고맙습니다 윤석열한테, 한동훈에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한 대가는 뭐냐? 법치 깡패인가 이런 소리 듣는 거라는 거예요. 이래도 정신이 안 차려져요? 이래도 정신이 안 차려집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 얘기를 들어주면 어떻게 되냐? 문재인 집 앞에서 법이고 뭐고 그냥 경호구역 지정해서 집회 못하게 하면은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악마의 속삭임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악마가 당신들을 잡아먹으러 오는 거예요. 이렇게 깡패라 그러면서 문재인 집 앞에서 이 경호구역 확대해가지고 집회 못하게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진짜 최재성이 고맙다고. 저기 보면은 현재 경호법과 시행령으로 해결할 수 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니까요. 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대로 채용해서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구역을 300m 확장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뭐 100m 앞에서 집회 못하게 하는 거는 다 금지 위헌이다라고 결정하는 게 다 의미가 없네요. 그냥 시행령으로 다 해결할 수 있겠네요. 그냥 법 체계상 도저히 안 되는 얘기를 최재성이 얘기한다고 해서, 문재인 쪽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얼씨구나 하고 받았더니만 법칙 깡패 소리 듣는다고 한동훈. 그런데 상황이 지금 이 지경에 흘렀는데도 한동훈의 묵인 또는 방조 또는 교사 아래 최영일 특사에 대한 이 집회가 불법임을 전제로 한, 그리고 경호구역 확장이 합법임을 전제로 한 영장을 청구하겠다. 그러면 또 깡패 소리 들으면서 결국에는 저 진짜 깡패들에게 당신들이 정말 처단될 가능성이 높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렇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이 악마들의 속삭임, 뭔가 지지율이 오를 것 같죠. 문재인 쪽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협치를 위해서 집 앞에서 집회를 갖다가 그냥 공권력을 동원해서 몰아내 주셨구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할 줄 알았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화이팅 이럴 줄 알았냐고. 진짜로 진짜로 그럴 줄 알았으면 세상을 저보다 덜 사는 거죠. 정치를 그만큼 정말 글로 배워서 진짜 뭔지도 모르는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리고 정치가 어떻게 이들이 뭘 하든 간에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을 팔아가지고서 정치적인 어떠한 협치나 이런 무슨 이런 교잡스러운 이런 행위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 자, 영장 청구 사유는 말씀드린 대로 최영일 추사가 경호구역 안에 진입하려고 했다라는 이유로 집회하기 위해서 간다고 얘기를 해도 당신은 못 들어와, 커터칼로 협박하고 뭐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못 들어와 막 이러면서 두 팔 두 다리를 갖다가 이들이 그냥 4명씩 몰려와가지고서는 경호 차량으로 밀어내고 이들이 들어가지고 밖에다 던져버렸죠. 그리고 최영일 지사의 차는 그 주차장에다가 지들 멋대로 운전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처박아놨습니다. 이 꼴을 당하고도 열받지 않는 국민이 있습니까? 이 꼴을 당하고도 정말로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아니면은 문재인 이 새끼나 다 정말로 그냥 참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당해도 되고 당신들은 당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갈 길 가겠다고 차량을 운전하는데 그 길을 갖다가 불법적으로 막고 있는 이 경호 깡패들이 칠 뻔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 길을 막으래요? 누가 그 길을 막으라고 합니까?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고. 길을 막을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고요. 없는데 그 길에 서 있다가 차에 칠 뻔했으니까는 이게 특수공무집행 방해다? 그러면 여기에 길을 위에 서 있는 행위가 어떠한 법률상의 근거에 따라서 이게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엄정한 판단이 있어야죠. 적법한 공무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근데 이게 적법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진짜 대한민국 검찰은 이게 적법하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검수완박이 됐든 뭐가 됐든 검찰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권력의 칼잡이 노릇을 한 게 검찰 아니에요, 사실. 경찰을 더 믿겠다는 게 아니라 검찰이 지금도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적지 그냥 정말 처벌해야 될 사람들을 엄정하게 처벌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꼴을 보고도 전부 다 증거는 숱하게 있으니까요. 이 꼴을 보고도 특수공무집행 방해다라고 해서 영장 청구한 게 이번 사건 영장 청구의 이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영장의 논리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논리랄 것도 없죠. 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깡통투사는 집회를 신고한 게 아니라 1인 시위자라고 시작을 합니다. 1인 시위자. 그리고 경호구역을 300m 지정하든 500m를 지정하든 1km를 지정하든 대한민국 전역을 지정하든 경호구역 300m는 그냥 경호법상 대통령 경호처장이 정할 수 있으니까 적법하다는 거죠. 이게 이들의 논리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전역으로 아예 지정하지. 그리고 저같이 맨날 문재인 욕하는 사람은 그냥 경호에 위협이 된다고 하니까 대한민국 밖으로 추방해 보시지 그래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리고 깡통투사가 커터칼로 협박을 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경호에 위협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깡통투사에 대해서 경호 조치를 한 것이고, 경호 조치는 따라서 적법하기 때문에 적법한 경호 수행을 하는 사람을 차량으로 협박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논리 구조가 그래요. 이 중에서 사실인 건 단 하나도 없다. 사실인 건 단 하나도 없다. 왜?
예, 잠시만요. 이 중에서 사실인 건 단 하나도 없다. 자, 보겠습니다. 자, 깡통투사는 1인 시위자가 아닙니다. 깡통투사뿐만 아니라 거기 계신 누구도 1인 시위자가 아니에요. 진짜 1인 시위를 하시는 분들 뭐 제외하고는 적법하게 집회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회를 신고한 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집회를 신고한 곳에. 집회 신고가 어디 되어 있습니까? 불국 도예 앞 삼거리 아니에요. 불국 도예 앞 삼거리에 집회를 하러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집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동의 자유가 있고, 근데 이동의 자유는 내가 둘째 치더라도 적법하게 집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집회 참여자입니다. 집회 참여자. 그런데 1인 시위자다 하는 거죠. 1인 시위자. 그러니까 집회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제멋대로 막 그냥 떠드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맘대로 해도 된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 그럼 집회는 어떻게 보장할 거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러면 집회는 집회를 못하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러면 경호구역 300m 안에는 못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는 집회를 하러 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경호구역 300m는 그럼 무슨 근거냐? 이런 근거를 대죠. 무슨 뭐 총알이 날라오고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300m 뭐 더 길게도 설정할 수 있다. 대통령 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라서. 근데 그 결국에는 집회를 못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경호구역 지정 때문에 집회를 못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집회는 어떻게 보장을 할 거냐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법률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어요. 대한민국 검찰, 근데 경찰은 그렇다 칩시다. 검찰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률상의 판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법조인이라고. 근데 무슨 근거예요? 그러니까 저 집회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저 신고된 집회는 신고된 집회는 그냥 신고만 받아주는 거지, 신고한 게 집회한 게 되는 거니까 그냥 뭐 들어오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겁니까?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경호구역 300m? 경호구역을 설정할 때는 직접적인 신체상의 위협에 대해서 경호구역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경호구역을 설정할 때.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서울에서 아무리 문재인을 욕해봐야 문재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까지 이들이 설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논리는 뭐냐, 지금? 시끄럽게 해서 시끄러우니까 300m, 500m도 설정할 수 있다라는 논리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법률상에는 분명히 신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심기, 마음에 대한 위협까지도 그냥 위협이다 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300m 설정이 합당한 거죠. 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보다 아니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보다 경호구역 300m, 경호구역 이 경호처장의 행위가 더 상위의 법률로 상위의 어떠한 규범력을 갖는 어떠한 그런 지침이 돼버리는 거죠. 경호처장은 저러한 식의 경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장 하나 받았다고 해서 미친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친 짓 하지 말라고요. 최재성이가 떠드는 대로 하지 말라고요. 최재성이 떠든다고 해서 그 얘기가 적법하다고 생각하는 이 바보 새끼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진짜. 정말 또 말이 또 험하게 나오네요, 진짜. 네, 이은경님, 감사합니다. 네. 네, KDS님, 커터칼은 작업하기 위한 도구다. 커터칼 들고 있는 사람 다 구속해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예. 커터칼, 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집회자에 대한 집회 금지 조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경호 위협인에 대한 경호 조치를 한 게 아니고요. 경호 위협은 진짜 문재인 집 앞에서 뭐 화염병을 안으로 집어 던진다거나 이러면 경호 위협이 되죠.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목소리를 크게 떠든다고 해서 심지어는 100m 바깥에서 떠든다고 해서 이게 경호의 범위에 들어가질 않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집회자에 대한 집회 금지 처분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저거는. 그리고 적법한 경호 수행을 하고 있는 걸 차량으로 협박했다? 아니, 도로를 차 지나가라고 만든 곳이지 경호 깡패들이 거기서 버티고 서 있으라고 만든 곳입니까? 응? 왜 주행하는 차 앞에 서가지고서는 지랄들을 합니까? 경호 깡패들아. 거기는 도로예요. 도로의 뜻을 몰라요? 대한민국 검찰도 도로의 뜻을 모릅니까? 아무나 막아도 돼요, 그냥? 공무원 배지 하나 달고 있으면 아무나 붙잡고 막고
세우고, 문재인이나 뭐 한동훈을 위해서 했습니다. 양산경찰서장에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적법합니까? 무슨 이런 깡패 같은 나라가 있어요, 진짜. 네. 일반 도로 차량 주행을 하는 사람을 막아 선거를 갖다가 일반 도로를 막고 있는 사람이 정당하다라는 정말 기가 막힌 논리를 세워서 논리도 아니고 이런 궤변 그냥 정말 막대 먹은 논리 이런 걸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검찰이 우리 깡통투사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드릴 말씀이 많지만 몇 가지만 정리하고 내일 이제 또 재판을 그러니까 영장 심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또 뭐 재판이 끝난 뒤에 또 방송을 할 수 있으면 방송을 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월 16일 아침에 저렇게 체포가 됐습니다. 저 장소는 놀랍게도 집회 신고된 장소입니다. 놀랍게도. 그러니까 저 행위가 집회 신고된 장소다. 집회 신고된 장소면 집회 신고된 장소에 저렇게 경찰이 막 그냥 사람을 잡아가고 아무나 들어와서 막 그냥 허위로 막 무고하고 이래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도대체? 8월 16일날 저 짓을 했어요. 저 짓을. 그리고 이번 영장 청구 또한 최영일 투사가 커터칼로 특수협박을 했다라는 사실을 모두 다 기초로 해서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도저히 성립할 수가 없죠. 설사 경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최영일 투사가 그냥 우리 일반 국민이다. 일반 국민이 그냥 저기 지나간다고 하면 그걸 막고 어쩌고 할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영일 투사를 흉악범으로 만들어서 특수협박범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정당한 직무집행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이 그러면 정말 커터칼 협박에 해당하는지 대한민국 법원이나 검찰이 보고 그렇게 보고도 자기의 이름과 판사직과 검사직을 걸고도 이게 특수협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무고한 사람 그냥 억울한 사람이든 뭐든 그냥 갖다가 처벌한다는 거니까. 이 보십시오. 이거 보겠습니다. 이 앞에 영상도 있는데 마이크를 없애. 마이크를 없애. 자, 저렇게 멀리 떨어져서 계속 하고 있는데 가서 시비를 걸러가는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문재인 비서관? 가서 시비 걸고 마이크 뺏고 하는 강도짓 하는 게 누구냐고 지금. 커터칼을 들고서는 누가 누구를 협박해요. 보세요. 이걸 보십시오. 이걸 보고도 특수협박이라고 우기는 새끼들은 도대체 머릿속에 뇌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까? 뭐예요 도대체? 뭐예요? 저기 집회 신고된 장소 저렇게 막 들어와서 찍고 시비 걸고 해도 돼요? 자, 보셨죠? 자, 저 사람들은 뭘 하기 위한 거냐? 최영일 투사가 마이크를 잡지 못하게 하는 거죠. 확성기로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무슨 커터칼로 협박을 당해서 커터칼을 뺏으러 가는 게 아니고요. 무슨 협박을 당해서 그 협박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두 눈이 달린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걸 지금까지 검찰하고 대한민국 법원의 판사들이 보고도 아직도 이 사실을 협박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 응?